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와 천안 지역에서도 6일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단체장 예비 후보자의 출마 선언도 줄줄이 예고돼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정당별로 본격적인 후보 검증 절차에 돌입하는 한편 2030 세대 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전략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선관위에 등록한 광주와 전남 지역 예비 후보자는 170여 명. 20대 대선 직후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는 만큼 각 당의 전략 짜기도 분주합니다. 윤호중 비대위 체제인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원내대표 선출이 끝나는 24일 이후 공천 관련 일정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기초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의 경우 지난주부터 예비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가동 중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23일 지역 공천관리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후보 검증에 나섭니다.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인데 광주 광역의원 선거에 청년들끼리만 경쟁하는 청년 경쟁 선거구를 지정하는 등 20, 30대 젊은 층의 정치 참여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초선거구마다는 여성 혹은 청년은 최소한 한 명 이상씩은 꼭 배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여성 청년, 그중에서 특히 청년의 지방의회 진출은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앙당과 각 시도당별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대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만큼 지방선거에서도 특히 2030 청년층을 내세워 표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2030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 우선 기초의회부터 진출을 해서 광주에서 국민의힘이 점차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저희들이 확대하는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도록 하고 다음 달 당내 선거를 통해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 지역민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4,790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광주는 요양병원과 학교 등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8,325명이 확진됐고 전남은 22개 시군에서 6,465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돼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 가능합니다. 최근 어린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을 7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은 6개월에서 11살 이하의 확진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와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전라남도는 또 소아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하기 위해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을 연계해 즉시 이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섬 지역은 택배를 주고받을 때 추가 배송비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으로 가는 택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배달되는지 제주도의 사례로 살펴봤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제주방송총국 허지영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목포항. 대형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항구로 들어오고 순서대로 여객선에 실립니다. 모두 육지에서 갖가지 물건을 싣고 제주로 향하는 화물차들입니다. 화물차들을 멈춰 세우며 출항을 준비하는 직원들. 이날 새벽 이 여객선을 타고 제주로 향한 화물차만 100대가 넘습니다. 이처럼 여객선에 실린 택배차와 화물차는 잠시 뒤 출발할 새벽배로 장장 5시간을 걸쳐 제주로 이동합니다. 여전히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제주항에 도착한 여객선에서 화물차들이 하나둘 빠져나와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 화물차가 향한 곳은 제주 시내의 한 유제품 대리점. 경기도 수원에서부터 싣고 온 우유와 요거트를 부지런히 거래처에 나릅니다. 배 타고 이제 제주도 넘어오면 아침 5시 반서부터 이제 대리점 5군데를 돌면서 이제 하차합니다. 이제 2박 3일 일정으로 해서 일주일에 2번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택배 배송 과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택배사들은 판매자가 보낸 택배를 대형 물류센터로 모읍니다. 여기서 택배를 지역별로 분류한 뒤 가까운 지역 물류센터로 보내 배송을 준비합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대형 물류센터에서 출발한 화물차가 목포항 등에서 배를 타고 제주로 오게 됩니다. 추가 배송비는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 택배사들은 화물차가 배를 타고 내리는 비용, 이른바 도선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택배 한 상자당 도선료가 500원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단순 계산이 어렵다는 게 택배사들 설명입니다. 백기를 이용하려면 한두 시간 전에는 항구에 반드시 도착해야 하는 데다 제주로 가는 데만 반나절이 걸리다 보니 시간 소모가 크고 이에 따른 인건비도 추가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국내 대형 택배사는 모두 5곳. 대부분 업체는 이런 도선료를 이유로 추가 배송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인 우체국만 유일하게 추가 배송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적정한 요금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제주도로 가는 선편에 대해서는 첩보요금 위에 도성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섬이라서 발생하는 추가 배송비. 추가 배송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 현명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지난해 한국 천주교의 첫 순교자 유해가 발견됐던 전북 완주 바우베기에 대한 발굴 조사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조선 후기 종교 박해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사료가 일대에 남아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전주방송총국 조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30년의 안식을 마친 뒤 지난해 9월 모습을 드러낸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의 유해. 유해가 발견된 이곳은 한국 천주교 역사 속 가장 중요한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권상현 그리고 윤지연 이 세 복자의 유해가 유물이 우연하게 발견된 곳입니다. 정말 한국 천주교에 또 한국 사회에 큰 관심을 가지게 했던 문화재청사나 완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는 5월까지 이 일대에 대한 추가 발굴 조사에 나섭니다. 완주 바우베기에서 발견된 순교자들의 유해가 이곳에 처음 묻혔는지와 인근 초남이 성지 일대에 추가로 묻힌 유해가 있는지 등이 핵심 과제입니다. 추가적인 순교자 분인의 유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토양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원래의 지금 발견된 순교자분의 유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와 관련한 의미 있는 사료가 더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국 천주교회사는 곧 우리 역사의 일부분이고 또 한국 천주교의 유적과 유물은 이미 우리 문화재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초남이 성진의 순교자 유한검의 생가 등 전북 지역 주요 종교 유적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체육인들의 교육연수와 전지훈련지로 활용될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이 장흥에 들어섭니다. 대한체육회는 장흥군 부산면에서 기공식을 열고 2024년까지 370억 원을 들여 연간 10만 명 넘게 교육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스포츠 교육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웅천동과 소호동을 잇는 해상 교량이 오는 5월 임시 개통합니다. 여수시는 웅천 예울마루와 소호 항우마을을 잇는 해상 교량의 공정률이 현재 92%를 보이고 있다며 5월에 임시 개통한 뒤 7월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성군과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는 보성 벌교 갯벌을 보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에 따라 람사르 습지이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보성 벌교 갯벌의 가치를 높이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군이 국립종자원에서 운영하는 정부 벼 보급종 채종단지로 선정돼 52헥타르 면적에서 종자용 벼 350톤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벼 보급종 채종은 우수하고 순도 높은 종자를 생산해 전국 농가에 보급하고
식량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관리합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시가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인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의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핵의학과 광기술 전문가 등으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추진 전략과 핵심 기반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자력 의학원의 총 사업비를 5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암 치료를 위한 3대 입자선 치료, 감마선 멸균, 방사능 비상진료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조성 사업으로 추진 중인 9개 도시공원에 오는 2024년까지 민간자본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시민 휴식초로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공원 등 9개 공원에 속해 있는 국공유지와 사유지 669만 4천 제곱미터를 매입해서 훼손지 100만 제곱미터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또 우남산공원과 영산강 구간 등 산책로 4곳을 연결하고 공원 안에는 문화센터와 물놀이장, 캠핑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운영할 27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운영마을은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3개 객실 이상의 장기 숙박시설과 농촌 현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21개 시군의 대표 마을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농촌에서 살아보기에 20개 운영마을 도시민 212명이 참가했고 36명이 전남으로 이주했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벤치마킹해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전남 지역 390여 개 공동체가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21억 원을 들여서 공동체 활성화와 공기 빛깔 등 2가지 유형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396개 공동체를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시군은 각 공동체를 대상으로 회계 교육과 사업 컨설팅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지역 관광기업과 인력 육성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서 2차 평가를 통과해 현장 실사를 마치고 최종 발표만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기업 지원센터는 지역 기반의 관광 스타트업 창업과 관광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관광 일자리 육성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수출이 2달 연속 20%대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가 증가한 54억 4,400만 달러로 집계되는 등 지난 1월 21.6% 증가한 것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20%대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또 올 들어 누계 수출은 전년 대비 25.9%, 수입은 44.2% 증가했으며 무역 수지는 18억 6,8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봄의 4번째 절기 춘분인데요. 아침에는 꽃샘추위가 기승입니다. 영도 안팎까지 떨어진 곳들 많고요. 광주도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6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밤에 광주는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남해안 지역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담양 0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12도에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2도, 광양 15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2도, 영암 15도, 강진과 장흥 1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9도에서 1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요. 오후에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